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신도시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도권 전세난이 불거지며 한동안 구박을 받던 신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장계황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신도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국은 신도시의 천국이죠. 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많은 기술을 보유한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의 신도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탓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담 한마디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갑자기 수도권에 집이 많아지면서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 신도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존에 이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기존 도시가 너무 낡았을 때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수직 증축을 해갖고 세대수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제 도시를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죠.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경제적으로는 볼 수 있죠. 왜 그런답니까? 기존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가 인프라가 돼 있죠. 우리가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전기나 가스 이런 상하수도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도로망이라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 도로를 신도시와 기존 도시에 도로를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때 이제 신도시 개발 천국이었죠. 분당이나 일산 이런 1기 신도시부터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H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아갖고 상당히 사회적 지탄이 되는 신도시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주춤하던 신도시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워낙 적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난이 급속하게 늘어나던 전세난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교통 생활이라든가 신도시는 깨끗하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은 신도시가 최근에 경쟁력을 갖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전혀 부동산 불경기에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도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올해도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이런 쪽이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하면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은 불경기가 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왜 다시 신도시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죠. 장기간 동안에 이제 부동산 불경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이제 신도시에 주로 이루어졌댔는데 전세난으로 해서 불경기로 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금을 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전세금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비교했을 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아타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비싼 전세에 사는 것보다
조금만 돈을 더 보탠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서울 도심이나 이런 쪽에 출퇴근이 쉽거나 또 어떤 이런 주거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신도시, 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생활 환경이 좋고 이런 쪽은 아까 얘기대로 전세금에다 일정 금액만 더 보탠다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대는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 고정 수입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서울 내에 있는 집을 어떤 전세를 넣고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바로 본인은 일가게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남는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자금을 상당히 유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회 은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세대들은 비교적 수도권, 서울 내에 있는 도시보다도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 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신도시 쪽이 최근에 각광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볼 신도시는 어떤 곳이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호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신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서부터 있던 신도시지만은 이런 도시들이 기존에 어떤 상당히 좀 외면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도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김포 한강 도시, 신도시. 네. 그다음에 경기 북부 쪽에 있죠. 고양 삼송 신도시, 삼송지구죠. 그다음에 올해 아마 가장 폭발력이 크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화성 동탄 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요 외에도 이제 인천 송도 청라 영종지구죠. 경제 자유구역 내에 물량이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신도시 1085제곱 메타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전체 약 5만 4천 가구 정도가 있어갖고 15만 명을 수용하는 매머드급 도시입니다. 사실 이 신도시 자체만 갖고 따져본다면 엄청 매력이 있는 도시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워터프론트 도시라고 하거든요. 수로를 이용한 수로도시죠. 친환경 수로도시로서 상당히 쾌적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6km에 달하는 수로와 한강변에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조류 생태공원, 시내폴리시 이런 걸 만들어갖고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올림픽 대로하고 연결되는 김포 한강로가 개통이 돼서 서울 쪽에 들어오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더더군다나 M버스라고 하죠. 광역버스, 경기도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게 지금 올해 강남역하고 서울역으로 들어온 2개 노선을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놨는데 아마 3월 달에는 일단 서울